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두 가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I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 질문력, 일상에서 아주 쉽고 재밌게 키워줄 수 있는 꿀팁을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뭘까요?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면 부모로서 어떻게든 더 상위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며, 공부에 재능이 없다면 공부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장 해답에 가까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내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자녀 교육 관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민족, 집단이 있습니다. 네,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사실 유태인 교육이 얼마나 우수한지는 예전 영상들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이라는 이 키워드에 권위를 부여할까요?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유태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부분 똑똑하게 키우거나 부자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던 유태인 친구들을 돌이켜보고 지난 2년간 가든 패밀리 유태인 관련 콘텐츠를 기획, 리서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유태인 가정의 문화, 특히 유태인 부모와 아이가 나누는 대화의 특징을 보면 의도를 했는지 아니면 조상 대대로 전해져서 체득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안 문화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의 학업 능력과 돈 버는 감각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정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태인 교육의 핵심, 진짜 엑기스 꿀팁을 아실 수 있고요.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또 자녀 경제 교육이죠. 요즘 저와 제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한테 읽어주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제 똑똑한 돈과 경제라는 플랫북인데 여기서 얻은 경제교육 인사이트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뭐 어디선가 들어본 디즈니, 애플, 테슬라 주식 사줘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 아이로 하여금 돈의 희소성과 가치를 깨닫는 건 물론이고 자기의 적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일상 속 꿀팁입니다. 저는 캐나다 유학 시절부터 유태인 교육에 푹 빠져 있었는데 제가 가든 패밀리 채널 키워드에 대문짝만하게 유태인 공부 아빠를 넣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2년 전에 진행했던 다니엘 라피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의 저의 교육 철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육은 이래야 된다라고 방향성이 잡혔던 것 같아요. 이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 SAT에서 높은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뭔 줄 아세요? 지능? 학군?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SAT 고득점과 가장 강한 비례관계를 보였대요. 수없이 강조드렸죠? 결국 또 대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영상에서 도대체 어떤 주제로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국영수학습을 넘어 우리 아이를 뛰어난 인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공부라도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태인 부모들은 아이들이랑 돈 이야기를 정말 잘합니다. 유망한 분야의 주식을 아이한테 미리 사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 부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어린아이들과 정말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과 돈, 경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한테 경제관념이 생기고 사회에 나가서 아이가 스스로 제 역할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3프로TV 이진우 기자님과의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죠. 길 가다가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가장 나쁜 교육 방법이 뭐냐면 저 아저씨 봐. 힘들어 보이지?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이제 회사로 가게 되죠. 네네. 회사로 가면 하루 종일 복사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야근하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받는 돈은 한 달에 300만 원. 그런데 사장님은 저 에어컨 나오는 데서 11시쯤 와서 뭐 회의 주재하고 다시 점심 먹으러 가서 오후 3시쯤 들어오고 뭐 별일 없나 하고 집에 가는데 그분이 받아가는 돈은 3천만 원. 이게 뭐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사회에 나가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 활동을 하는 원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나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청소부 하시는 분이 저분들은 낮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낮은 급여를 받느냐? 저분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청소를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희소하지 않은.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인구 구조가 젊은이들이 부족하고 육체노동할 사람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청소할 분이 부족해지면 청소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소득을 벌 수 있게 될 거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열심히 하는 게 실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거죠. 그 차이를 자꾸 알려주면서 저분이 낮은 임금을 받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저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는 그 원리를 알려줘야. 네, 정말 100% 동의합니다. 자녀 경제교육 콘텐츠를 다루면 거의 단골로 언급되는 주제가 뭐 주식통장 계좌 만들어주기, 저축과 소비 습관 잡아주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물론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전문가들도 틀리고요. 저축과 소비는 뭐 당연히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잘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 원리는 달라요. 가든 패밀리를 운영하면서 교육 전문가도 많이 만나지만 사업가로 성공하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큰 자산을 이루신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대화해볼 기회도 많았는데요. 공부 재능이 없었고 부모의 후광도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성과를 내신 분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하려는 일이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인가? 자,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거의 모든 의사결정 판단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맥락에서 자기 시간과 노동의 가치, 그 희소성을 매 순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죠. 수요와 공급,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면 시대에 상관없이 언제나 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수요, 공급 같은 어려운 경제 개념을 쉽고 재밌게 대화를 해볼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요즘 정원이 꿈이 축구 선수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어떻게 책정되고 인기가 왜 많은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해 봐야겠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는데 뭔가 좀 날카롭게 이해를 하진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원리 자체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수요 공급이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직관적으로 그려지지는 않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똑똑한 돈과 경제, 이 플랫북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영국 금융교육단체 영 엔터프라이즈에서 감수한 책인데 돈, 소비, 저축, 투자, 노동, 화폐 뭐 이런 핵심적인 경제 개념을 70개의 플랩 속에 넣어두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 원리 부분을 정원이랑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가 딱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공급이 별로 없어. 이게 희소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플랩을 펴보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명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확장할 수 있었어요. 자, 아래 그림 보실까요? 바나나가 대륙에서 대륙으로 옮겨지는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수입 수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교 우위에 대한 개념도 확장해서 이야기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정원이한테 용돈을 주고 실제로 가끔 밖에서 뽑기 같은 거 할 때는 자기 돈으로 직접 하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 뽑기통 안에 들어가는 돈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는데 이 돌고 도는 돈, 이 챕터를 읽으면서 아이가 뽑기 하면서 쓴 2,000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좋은 주제의 이야기를 아이와 많이 하는 거, 이게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이런 대화가 왜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바로 부모와 아이 모두 질문 스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의 사고가 확장되고 깊어질까요? 이제부터 완전 꿀팁 말씀드릴게요. 평소 교육 콘텐츠를 자주 보는 분들이시거나 유태인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을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뭐 근거로 드는 대표적인 말이 챗 GPT에서 좋은 답변을 얻으려면 좋은 질문, 프롬프트를 넣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잘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AI 시대 필수 역량이라서 업무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질문은 그 자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야 할까요? 가든패밀리 레전드 패널 김종원 작가님과의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겠습니다. 피디님께서 아이랑 같이 산책하고 있는데 아파트 화단 앞에서 꽃 화단에 정신이 팔렸어. 근데 딱 돌아보면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애가 정신 팔려 있어. 그럼 돌아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리 와. 이리 와. 아이의 세계를 바꿀 딱 한마디가 있어. 어떤 거냐면 아이는 항상 일로 와, 절로 가 이렇게 일반말 들었는데 어떤 말을 못 들었냐면 뭘 보고 있니? 엄마가 아빠가 그리로 갈게. 아이는 이제 엄마가 오는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봤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혼자서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고 있죠. 오늘 네가 본 거를 일기에 쓰려면 어떻게 할까? 부모님께서 아이의 일상 곳곳에서 멈출 지점을 발견하고 가서 침투해서 묻고 물은 다음에는 아이가 표현한 것을 변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꽃향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멈췄어요. 그러면 사람한테서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멈출 지점을 발견하고 관찰해서 묻는 것. 이런 부모들의 이런 질문을 듣고 자란 아이들의 사고는 얼마나 깊어질까요? 그리고 행복할까요? 자, 이제 우리 부모들은 질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부모의 질문력은 좋아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질문력은 도대체 어떻게 키워줘야 될까요? 자,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깊이 사색하고 관찰하면서 아이랑 대화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꿀팁 말씀드릴게요. 아이들과 시간 날 때마다 스무고개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질문력을 키우는데 치트키예요. 스무고개 게임을 할 때 아이들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문제를 푸는 아이는 최대한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 사고를 해야 되고 동시에 정답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한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즉,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질문만 생각하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과거의 성공 공식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지금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1, 2년 뒤에 휘발되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주기보다는 언제나 쓰일 역량과 지혜를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녀 경제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주식, 어떤 산업이 뜰 것인가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는 것도 물론 가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노동과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너무 쉽게 게임머니, 도박, 여러 사행성 게임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축이 중요하다,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도 물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돈의 가치와 경제 구조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해 보면서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키워주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똑똑한 돈과 경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잠자리 독서할 때 스토리텔링식으로 아이와 대화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